교재는 180페이지 2023년 전산회계 운용사 실기시험 제4회 모의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의 문제 풀기 위해서는 데이터 다운로드 하셔야 되죠. 참고하셔서 제4회 주식회사 도시가방으로 로그인 하시기 바랍니다. 자, 회사 검색 코드 눌러서 4회 도시가방 로그인 상단에 4회 도시가방 들어왔으면 준비되셨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시사항 주식회사 도시가방의 거래자료이며 회계연도는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총 4문제 출제되는데 첫 번째 문제 다음 제시되는 기준 정보를 입력하시오. 네문항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 네문항을 오타 나지 않도록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충분히 여러분이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항 다음 신규 상품 품목을 등록하시오. 즉 품목 등록 문제가 되겠죠. 품목 등록은 물류관리의 기준정보관리의 품목 등록입니다. 클릭. 상품이고요. 여기 자산명의 상품이죠. 그래서 상품 0302-001 엔터. 학생용 가방이네요. 아이고 오타 났어요. 네, 수정했습니다. 학생용 가방. 규경은 MM입니다. 근데 소문자네요. 엔터. 단위는 2A입니다. 이 단위는 5번부터 8번까지 넣으셔야 됩니다. 대문자로 넣어주세요. 그대로 2A 입력하셔도 되고요. 저처럼 컨트롤 C, 컨트롤 V를 이용해서 복사하셔 넣으셔도 됩니다. 재고 단위를 기준으로 입고와 판매, 자재 투입 단위가 결정됐고요. 같은 2A이기 때문에 1대1입니다. 그래서 환산 단위가 1로 된 거. 여기는 수정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학생용 가방 넣어봤습니다. 두 번째, 다음에 정기예금을 등록하시오 라고 했는데 정기예금은 금융 탭에 있거든요. 거래처 등록입니다. 물류관리 또는 전체 메뉴 눌러서 거래처 등록 여기 있네요. 거래처 등록 클릭. 금융 탭으로 옮기신 다음 98003 내 맘대로 코드를 정하시면 안됩니다. 문제에서 제시된 코드로 그대로 입력하시고요. 신한은행 가로 열고 정기예금이네요. 자, 이렇게 신한은행의 정기예금 이렇게 되는 건 정기예금이다 라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뭐냐면 보통예금도 있고 당좌예금도 있고 여러 가지 예금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계좌번호는 하이픈 누세요. 정기예금입니다. 그래서 2번 선택하셔야 돼요. 1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2번. 1반은 그냥 보통예금, 당좌예금, 기타예금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죠. 계좌 개설점은 신한은행입니다. 그래서 도움표 눌러서 신한은행 보니까 없어요. 자, 신한은행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만들어서 놓아야 되겠죠? 만들어서 놓는 것은 기능모음을 눌러서 은행 등록 F8입니다. 클릭 60 신한은행 없는 경우는 이렇게 등록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도움표 누르면 이렇게 신한은행이 보입니다. 되셨나요? 예금 종류는 정기예금입니다. 정기예금 엔터. 만기 수령일은 그렇죠. 끝나는 날이 되겠죠. 2024년 04월 10일이네요.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점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놓쳐서 입력을 안 하시면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17번에 계좌 개설일 그리고 계좌 해지일을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04월 10일, 2024년 04월 10일 이 부분 놓치기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까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다음에 신규 부서를 등록하시오. 부서 등록이네요. 전체 메뉴 클릭. 부서 사원 등록입니다. 50번에 인사부 엔터. 부서는 1번입니다. 그리고 판관은 2번이고요. 공통이냐 직접이냐 간접이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넣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인사부나 홍보부는 그쵸, 공통으로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공통 가겠습니다. 이어 60 홍보부 부서고요. 판관입니다. 공통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서 사원 등록, 특히 부서 등록은 그냥 입력만 하시면 되는 거니까 놓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문항입니다. 다음에 신규 거래처를 등록하시오. 거래처 등록이죠. 상단에 거래처 등록 열려 있으면 그대로 열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전체 메뉴 클릭하신 후 거래처 등록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탭으로 오시고요. 가방나라 주식회사와 거리상사 주식회사인데 일반 거래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탭에 오셔서 04001 가방나라 가로 주식회사 가로 닫고 엔터. 사업자 등록번호는 214 8129167 오타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고장화. 거래처 분류가 매입처, 매출처 이렇게 나눠졌으면 매출처, 매입처 나눠서 입력하시고요. 만약에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전체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자, 매입처 2번입니다. 사용여부 동그라미로 되어 있어야 되고 업태 쪽으로 갑니다. 도매업 엔터. 가방 엔터. 마우스로 움직이면 한 글자 없어지죠. 그래서 그 부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엔터 엔터. 도매업 가방. 자, 거래 시작일은 시스템 날짜 올라오는 거 그대로 두셔도 되고요. 만약에 거래 시작일이 있다 그러면 그 날짜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04002 거리상사 606-85-07638 길거리 엔터. 이번에는 매출처죠. 1번 가겠습니다. 업태 쪽에 오셔서 소매업 엔터. 가방 엔터. 이렇게 입력하셨으면 그렇죠. 신규 거래처도 무난히 여러분이 점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문제 모두 풀어봤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거래를 입력하시오. 거래를 입력하니까 전표 입력하라는 문제입니다. 단, 채권, 재무, 금융 거래는 거래처 코드를 입력한다. 코드 입력하는 거 잊지 마시고 문항별 한 개의 전표로 입력한다. 즉 전표 쪼개지 마세요. 하나로 입력하셔야 됩니다. 일반 전표 입력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재고자산, 즉 상품을 사고 팔을 때는 물류관리에 출고나 입고 입력을 통해서 전표 추가해서 매입 매출 전표까지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총 9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항 보겠습니다. 4월 8일 상품을 매출하고 상품을 팔았습니다.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다. 자, 전자에 이렇게 체크해 놓으시고 요거 나중에 전표에 표시하셔야 됩니다. 대금 중 1억 5천은 당좌예금 계좌로 송금 받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받다. 단 상품 발송비 15만 원은 현금으로 별도 지급하다. 와우, 상품을 팔 때 상품 발송비가 들었네요. 그럼 운반비가 발송됐다라는 얘기죠. 그 부분도 체크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품을 누구한테 팔았냐? 우리 회사가 도시가방입니다. 그래서 공급자가 도시가방이고 공급받는 자가 영달가게 가방이에요. 그래서 영달가방에 팔았습니다. 여행용 가방과 백팩 팔았고요. 현금이 4,250, 수표가 1억 5천이네요. 그죠? 즉 수표로
수표로 받았다? 수표로 받았는데 당좌 예금 계좌로 송금을 받았네요. 아, 당좌 예금으로 송금을 받아서 수표란에다 기록을 해줬군요. 그리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당좌 예금으로 들어올 거예요. 그럼 물류관리에 오셔서 출고 입력 눌러주세요. 꾹 눌러주십시오. 4월 8일입니다.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으니까 건별이고요. 과세입니다. 거래처는 0달. 엔터. 수표도 받고, 즉 통장으로 돈도 받고 현금도 받았죠. 그래서 혼합 가겠습니다. 상품, 여행용, 여행 가방. 수량은 500개고요. 25만원. 상품이고요. 이번에는 백팩 500개 10만원이네요. 현금이 4,250만원. 그리고 수표란. 근데 수표란보다는 당좌예금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죠? 그래서 예금란에다 입력하겠습니다. 예금란에 1억 5천 이렇게 입력해 주십시오. 수표란에 하셔도 뭐 상관은 없어요. 여기가 수표라고 돼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문제에서 당좌예금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랬으니까 예금란에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시는 게 놓치지 않고 하실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체크하시고 반드시 전표 추가, 전송까지 하셔야 됩니다. 상단에 전송을 확인하신 후 회계 모듈에 부가가치세가 있는 거래죠. 매입매출 전표 입력입니다. 클릭. 4월 8일이고요. 출고 입력을 통해서 전표가 넘어온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여주셨나요? 전자 이렇게 체크하라 그랬죠? 요거를 기록할 겁니다. 여기다 기록할 거예요. 즉 세금 계산서는 맞는데 전자냐 종이냐 이거를 구분 짓습니다. 그래서 여기 에 1번 전자 입력 이렇게 입력하시면 아,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단에 오셔서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 대변의 상품 매출, 차변의 현금 4,250, 차변의 보통 예금이 아니라 어디예요? 당좌예금. 그렇죠. 당좌예금 수정해 주시고 거래처 코드도 바꿔야 됩니다. 코드는 어디? 우리은행 당좌 선택해 주시고요. 자, 선택해 주셨나요?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상품 발송비가 있었어요. 그래서 현금 4,250만 원을 수정할 겁니다. 15만 원. 15만 원을 빼면 얼마가 되나요? 4,235만 원이 되겠죠? 그리고 차변에 운반비 하나 넣어주겠습니다. 824번입니다. 이렇게 이 부분을 수정해 주셔야 됩니다. 자, 현금을 4,250 대변의 현금 이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차변의 현금과 대변의 현금을 서로 상기 처리가 가능하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현금을 4,235만 원 수정하시고 차변의 운반비를 15만 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하나의 전표로 만든 거예요. 운반비 따로 일반 전표에 입력한다. 그러면 땡 틀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매입매출 전표 하단에 운반비 넣어주는 게 이번 문제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4월 9일 장기 보유 목적. 자, 장기 보유 목적의 밑줄 그시고 비상장 회사, 주식회사 기린의 주식입니다. 그러면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라는 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비유동이고 500주를 주당 5,000원짜리를 7,000원에 구입하고 수수료 2만원과 함께 보통예금 제일은행 계좌에서 지급하다. 다른 회사의 주식을 매입했을 경우에는 액면가 필요 없습니다. 구입가가 매입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000원 곱하기 500주 그리고 수수료
원가에 포함. 그렇죠. 원가에 포함해야죠. 일반 전표 입력. 자, 회계 모듈로 오셔서 일반 전표 입력 4월 9일 가겠습니다. 차변에 기타 포괄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인데 비유동입니다. 그래서 178번 쓰셔야 돼요. 123번 쓰시면 안 됩니다. 얘는 유동입니다. 178번. 오른쪽 마우스 누르셔서 계산기 열어주시고요. 500주 곱하기는 D입니다. 7,000원. 그리고 수수료 더해야죠. 더하기는 A입니다. 2만원. 그랬더니 352만원 적용. 그럼 352만원이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되겠고요. 대금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했어요. 자, 보통예금에 제일은행입니다. 352만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네요. 주의할 점은 수수료는 원가에 포함, 그리고 장기 보유 목적이기 때문에 178번 비유동으로 정리한다 라는 거 이번 문제 포인트. 거래처 코드 당연히 걸어야죠. 금융거래니까. 세 번째, 4월 10일 당좌예금 우리은행 계좌에서 2천만 원을 인출하여 1년 만기 정기예금 신한은행에 예입하다. 1년 만기 정기예금이니까 그냥 정기예금이라는 계정 과목 사용하면 되죠. 단기예금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정기예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4월 10일입니다. 일반 전표 날짜도 잘 저기하시고 입력되어 있는 거 건들지 마시고요. 그대로 밑에다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차변에 정기예금 거래처는 신한은행. 자, 신한은행 정기예금 해주시고요. 금액은 2천만원. 20 플러스 하면 공세개씩 올라오죠. 대변입니다. 4번. 당좌예금 계좌에서 인출했습니다. 그래서 당좌예금을 줄여주시면 되겠죠. 우리 은행 당좌예금 2천만원. 차변의 정기예금, 대변의 당좌예금이고 둘 다 금융거래니까 거래처 코드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4월 13일 지난달 20일에 주식회사 영주상사에 매각한 비품 대금입니다. 자, 비품을 팔았을 때 돈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은 뭘로 정리해 놓죠? 미수금. 자, 미수금을 보통예금 제일은행 계좌로 회수하다. 미수금 받았습니다. 4월 13일 차변에 보통예금 가겠습니다. 제일은행 걸어주시고요. 금액은 모르네요. 자, 그럼 어디 가서 볼까요? 여러분. 지난달 20일에 그랬으니까 일반 전표 입력에 오셔서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거래처 원자. 그죠? 자, 그러면 네, 얘 3월 20으로 갈게요. 자, 3월 20. 그랬더니 150만 원이네요. 자, 컨트롤 C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가기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컨트롤 C 했어요. 그리고 4월 13일로 조회를 하면 아까 입력한 거 어디로 갔지? 왜?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없어진 거예요. 만약에 금액까지 넣었다 그러면 그대로 살아 있을 거예요. 근데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휘리릭 하고 저 멀리 도망갔어요. 그럼 다시 치시면 되죠. 차변에 보통예금 제일은행 걸어주시고 컨트롤 V 해주세요. 아까 150만원 복사해 갖고 왔죠. 그러면 뭐 금액을 잘못 칠거나 이러지를 않게 됩니다. 그래서 복사에다 갖다 붙여 놓으십시오. 대변의 미수금이죠. 미수금은 누구 거예요? 영주상사입니다. 컨트롤 V 이렇게 해서 150만원씩 정리했습니다. 요거요. 합계잔액시산표에서 조회요. 합계잔액시산표에서도 조회 가능합니다. 전체 메뉴 합계잔액시산표 3월 20으로 하시면 돼요. 3월 20 그리고 미수금 더블 클릭 해보면 이렇게 영주상사 나와요. 이렇게 보셔도 돼요.
편하실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4월 16일 상품 대금으로, 자, 상품 대금입니다. 주식회사 모두 상사에 발행한 약속어음이니까 지급어음이었어요. 지급어음이 230만 원이 금일 만기되어 당점 거래은행인 우리은행으로부터 당좌예금 우리은행 계좌에서 인출됨을 통지받다 그랬습니다. 즉 당좌예금 통장에서 230만 원 나갔대요. 즉 결제가 됐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일반 전표 4월 16일 오시고요. 대변의 지급어음이 차변으로 갑니다. 자, 차변의 지급어음 갑니다. 거래처는 모두 상사. F3 당연히 자금에 대해서, 즉 어음에 대해서는 어음 관리 해주셔야 돼요. 어음 관리 키는 F3 키가 되겠습니다. 자, 금액 넣겠습니다. 금액은 230만 원. 그러면 어음 상태 차변으로 왔기 때문에 결제라고 되어 있어요. 자, 더블 클릭하세요. 모두 상사의 4월 16일 마감 일자는 230만 원. 마바의 1, 2, 3, 4, 5, 6, 7, 3. 선택되셨나요? 대변에 당좌예금입니다. 당좌예금인데 우리은행 계좌죠. 우리은행 계좌. 그리고 230만 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여러분이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요 저교가 어음번호와 만기일자가 돌출됐다고 해서 얘를 삭제해버리면 안 됩니다. 채점은 얘를 갖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채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를 채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F3키를 눌렀을 때 보여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입력되었음을 볼 수 있고요. 금융거래이기 때문에 우리은행 당좌예금 걸어주시고요. 만약에 이거 코드 다른 거를 걸어놨다 그러면 틀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 점 유의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번 4월 20일 주식회사 다음전자에 1,500만 원을 대여 3년 대여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럼 단기일까요? 장기일까요? 장기. 그렇죠. 장기입니다. 장기. 그래서 장기 대여금이 돼요. 보통예금 제1은행에서 이체하여 지급하다. 4월 20일 차변에 장기 대여금. 장기 대여금. 다음 전자 걸어주셔야죠. 나중에 누구한테 받을 건지 꼭 걸어주셔야 됩니다. 1,500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입니다. 보통예금에 제1은행 걸어주시고요. 1,500만 원. 그래서 이번 문제의 포인트는 단기냐 장기냐, 즉 1년 이상 빌려주겠다. 그러면 장기 대여금이 되겠고, 거래처 코드, 채권이니까 나중에 받을 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거래처 코드 걸어주시고, 보통 예금은 금융거래이기 때문에 거래처 코드 이렇게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 문항입니다. 4월 24일 상품을 매입하고 상품을 사갖고 왔네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다. 체크해 줄 거니까 표시해 놓으시고, 도시가방인 우리 회사가 누구로부터 사왔냐? 모두 상사로부터 사갖고 왔습니다. 지갑과 파우치. 그런데 몽땅 다 뭘로 결제했어요? 현금으로 결제를 했나 봐요. 세금 계산서 상에 현금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몽땅 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류관리에 입고 입력입니다. 4월 24일이고요. 건별 과세가 되겠죠. 거래처는 모두 상사. 여러분 지급구분 O 현금 맞습니다. 2번 현금 선택해 주세요. 상품이고요. 지갑 100개 25,000원. 상품 파우치 100개 2만원. 그랬더니 현금란에 495만원이 이렇게 떡하니 가 있어요. 즉 지급구분을 뭘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하단에 기록이 됩니다. 체크하시고 전표 추가, 전송까지 눌러주신 후 반드시 전송 확인 한번 하시고 상단에 매일 매출 전표 입력 클릭. 4월 24일입니다.
지갑 왜 해서 입고 입력을 통해서 넘어왔어요. 자, 전자 오케이. 전자세금 난에 1번. 나머지는 건드실 게 없어요. 왜? 상품을 사갖고 왔으니까 하단의 붕괴는 상품이 맞죠. 이렇게 해서 7번 문항 풀어봤고요. 8번. 4월 26일 사업장 이전을 위하여 새롭게 주식회사 왕박 가방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차 보증금 80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다. 임차 보증금 나갔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에 오셔서 4월 26일 차변에 임차 보증금입니다. 즉 보증금 내보냈어요. 보증금 내보냈으니까 나중에 계약이 끝나면 되돌려 받을 거죠. 그래서 임차 보증금에 대해서 왕박 가구 걸어 주십시오. 자, 걸어 주시고 800 대변에 보통예금입니다. 제1은행 걸어 주시고요.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차보증금에 왕박가방 안 걸어도 되냐? 걸지 않아도 되기는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임차보증금 만약에 사업장이 여러 개이다. 예, 그러면 걸어 놓는 게 좋겠죠? 그래서 있으면 그냥 걸으세요. 9번 4월 30 이달분 관리비 내역이 다음과 같이 발생하여 회사 법인카드 우리카드로 결제하다. 지금 같은 경우는 소모품도 구입했고 야근식대도 있고 매출거래차 회식비도 있어요. 이거를 하나의 전표로 입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차변 대변으로 가셔야 돼요. 자, 4월 30 차변에 고객상담실 소모품 구입했대요. 자, 소모품비로 가겠습니다. 소모품비 8만원 대변에 미지급금 우리카드 이렇게 하지 말고 계속 차변 입력합니다. 이번에는 관리부 야근 식대 복리후생비 맞아요. 복리후생비로 갑니다. 25만원 영업부 매출거래처 회식비네요. 그러면 접대비 네 접대비 맞습니다. 12만원 그리고 이제 한꺼번에 대변에 미지급금 카드로 결제했으니까 돈 안 나갔잖아요. 그래서 미지급금 우리 카드 걸어주시고요. 45만원 이렇게 번호가 하나로 되게끔 만드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의 전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클릭하면 다 체크되죠. 그래서 여기에 차변의 소모품비, 복리후생비, 접대비 대변에 미지급금. 미지급금은 우리 카드 넣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해서 1번과 2번 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